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13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먼저 어제 검찰 소환 당시의 모습 그리고 귀갓길까지 모습까지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지사로서 1,300만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우리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제가 그 진상을 밝히고 또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어떤 내용 소명하셨어요? 충실히 제 입장 그리고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 소명했습니다. 네, 이 지사의 말 들어봤습니다. 워낙 많은 의혹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당장 수사받고 있는 내용은 검사 사칭해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것을 부인했다라는 것하고 예.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의 개발 이익이 확정이 안 됐는데 예. 지방선거 공보물에 그게 이제 확정된 걸로 발표를 했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정신병 의심 있는 형님을 성남시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제 공통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배우와의 스캔들이라든지 또 조폭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본인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폭발력이 큰 거는 이제 부인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이제 해경궁 홍 씨의 SNS 내용, 이것이 수사 진행 또는 이후 만약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판 결과 그 추이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악재를 많이 쥐고 있는 그런 어깨가 무거운 정치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의혹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의혹의 핵심은 앞서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세 가지에 좀 집중이 되고 있죠. 그렇죠. 여배우 스캔들이라든가 조폭 연루설은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저 세 가지 사안을 보고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형 강제 입원 부분 이런 것도 상당한 인권 침해니까 중요한 사안이지만 요 아까 말씀하신 대장동의 그 5,500억 이게 확정 수익이냐 아니냐 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수익 확정인데 이게 왜 문제되느냐 하고 있고 근데 검찰에 기소될 정도고 이제 장시간 수사 받은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이 공선법 위반에서 좀 핵심 사항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목을 지금까지 좀 덜 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의원직 상실과 직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측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정치권 입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더는 국민 기만과 정치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스스로 거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 지사는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내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는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이미 같아요. 너무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근데 여배우 스캔들 부분이 사실 국민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었다가 또 불기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제 특히 여배우 스캔들의 결론이 어쨌든 그 이제 뭐 혐의 없음 이렇게 네. 나와버린 이상 이제 당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고 좀 그 억울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또 이 아까 말씀드린 해경군 김씨 그 SNS 때문에 또 당의 일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어떤 예. 출당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팽팽한 상황이라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어차피 이 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그 친문 또 여권 지지층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아마 그 시위를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탈당 또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 집회가 있었고 예. 이분들이 1차적으로 연말까지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는가를 지켜보면서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하겠다, 당사 앞에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 당원들이 대체로 그 분석되기는 이제 친문 성향, 친노 또는 친문 성향의 당원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정한 이제 정치적 정서적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핵심 이 지지층인 이분들의 이런 움직임이 그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는 반문이다. 예를 들면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그때 정동영 후보 쪽에 도와준 것부터가 이제 노선을 달리 시작을 했고 예. 그 이후에 또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또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고 경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그 사람들은 도전했다라고 보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하다 보면 상대편에 대해서 거북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해경궁 홍 씨라고 알려져 있는 또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고 의심하는 그분의 SNS에서 친노나 친문 진영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쪽에서 볼 때는 극단적인 비방,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갈라서가지고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상황, 적어도 그쪽 그룹 지지층 그룹에서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해경궁 홍 씨가 아니고 해경궁 김 씨입니다. 잠깐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이 지사의 출당 또 탈당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를 감싸면 민주당도 적폐다 이런 주장인데요. 앞서 이해찬 대표 날카로운 반응으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사 관련해서 오늘 입장 이 지사가 냈는데요. 당에서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 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은 과연 이재명 지사 어떤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야 이제 본인이 어제도 그러니까 모든 게 무고하고 그러니까 수사 마치고 나와서도 잘 소명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 거취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 재판부까지 가서야 어쨌든 그 어떤 그 법원 판단을 수용하는 여기까지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이전에 당 차원에서는 수사 결과만 좀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기반으로 결정을 하지 현재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아까 그 이해찬 당대표도 지금 그 여배우 스캔들에서부터 너무 장기간 계속 저 질문을 받아왔고 근데 예. 당 차원에서는 계속 수사 결과 보겠다고 했는데 같은 질문을 뭐 수천 번 받다 보니까 저런 사실은 날카로운 반응들을 보이고요. 근데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좋은 반응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제 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어제 집회가 실제 참가자들은 또 그 예측들보다 너무 좀 작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 안팎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당내 갈등이 뭐 아주 극심하다 이런 것들은 좀 과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 재판 결과까지 간 후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할까요?
이후 이제 그 검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할지 말지가 이제 나오겠죠. 예. 특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일 채 안 남은 상태라서 예. 아마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기소 의견에 있어가지고 사건에 대한 그 확정을 어느 정도 강하게 하느냐.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재판 추이 또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의혹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저 본인이 뭐 당에서 만약 출당 움직임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그걸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저런 사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네. 굉장히 그 무겁게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닌가. 어쨌든 현 정권의 주류인 친문 정치권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그 이해찬 대표는 또 이제 저 이재명 지사하고 또 특별한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곤혹스러운 처지라서 당에서 뭐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밀어내거나 이런 움직임은 당장은 없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친문 지지계층에서 저 사건을 사건화한 핵심 동력이었거든요. 예.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집요하게 파헤쳐 가지고 결국은 검찰 수사까지 넘어가게 만든 그 동력이 현 정권의 뿌리하고 연결돼 있고 그것이 정치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자기를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못 간다. 예. 그냥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저것을 어떻게 본인이 견뎌내느냐, 극복하느냐가 핵심이고 저 정도 되면 거의 사지에 몰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많은 악재와 또 정권의 주류가 자기를 배제하려고 하는 적을 만약에 본인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만큼 그 첩첩산중 앞에 본인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답하는 그 회견하는 모습인가 이런 걸 보면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심적으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권의 또 한 명의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오르는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반응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근거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치적 공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초 이 국정조사 합의가 있기 전에 서울시장이 직접 그 감사원에 이 해당 건에서 감사 청구를 했고 예. 정치권에서는 서울교통공사만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이걸 다음번에 국정조사 한다 그래서 그걸 사실 또 정치 쟁점화 한다고 많이 비판들을 했었죠. 이제 예. 그렇게 되면 국정이 훨씬 더 마비되고 이제 좀 그 포인트가 그 분산이 되는 이런 국정조사가 될 거라서. 예. 근데 어쨌든 전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 쭉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도 여쭤봤을 때 상당히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고 예. 이번에 국정감사 때 또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에 실제 사례라든가 뭐 제보라든가 특정 사건 이런 건 안 나오고 이제 정규직화한 1,285명 중에 108명이 이제 가족 관계다. 요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여러 군데로 개인적으로 또 알아본 상황에서 예. 정말 뭐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뭐 정치인들의 가족이 아니라 이분들이 조합원이긴 한데 그냥 그 일반 직원들끼리의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이런 그 평범한 교통공사 직원들의 어떤 가족들의 취업까지 해서 저렇게 무리한 예. 어떤 그 채용 청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과장된 의혹이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정조사든지 뭐든지 해서 이거는 빨리 밝히고 하는 게 좋고 또 밝혔을 때 저는 박원순 시장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죠. 이거를 뚫고 나왔을 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채용 비리 국정조사가 자칫 박원순 시장에 대한 청문회로 좀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도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청문회의 빌미가 발단이 된 사건이 시장 산하기관인 서울시 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 기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감사원이
서울시교통공사 감사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예. 또 그 청문회 대상 자체는 서울시교통공사만이 아니고 전체의 공기업, 공공기관 또 지방공기업 다 포함한 400여 개 기관이고 이 기관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기관,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어떤 의혹이 나오느냐. 그런 의혹이 나오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이제 변수일 수가 있고 또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러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언론 보도가 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의혹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또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청문회 전체적인 윤곽과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가든 간에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좀 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이제 서울시교통공사에서 그런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비리 혐의들이 저질러지는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사 측에서는 노 측의 요구대로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가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노측 요구를 다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세습 채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채용 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언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좀 굉장히 타겟이 되어가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이제 서울시와 본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요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원순 시장 그동안 뭐 한국노총 집회에도 참여를 했고 뭐 용산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 당연히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의 시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이 좀 이번에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서 제가 좀 그 실수하게 되는데 경기도 지금 시민이 1,300여 명이 되고 서울 시민도 1,000여 명이 되고 또 서울 수도권에 많은 하여튼 그 뭐 인구와 인프라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직선으로 뽑힌 이런 그 지자체장들이 자기 정치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하고 다들 이거는 본인이 공표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여러 가지로 다 차기 대선 주자로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고 뭐 자유한국당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계파가 있고 의견들이 다르죠.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뭔가 후퇴돼 있다라고 박원순이라는 정치인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노조 집회에도 참가한다던가 뭐 이런 의견을 펼치는 것이 왜 이상하고 또 이재명 지사나 뭐 안희정 지사나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전 지사 이렇게 벌어졌던 것들은 자기 정치를 해서가 아니거든요. 원인이. 그죠? 여배우 스캔들이 자기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말만 막 갖다 대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는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냥 사건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 정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전 이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 안 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런 건 좀 무리하다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장으로서? 저도 정한아 의원님 의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정치해야죠. 자기 정치라는 게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기본인데 근데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기 정치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자기 정치 폭을 더 넓히려고 뭐 당대표 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발언 속에는 여야의 구분 없이 우리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래야 되지만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차기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목소리, 자기 비전, 자기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치권 안에서 보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2인자를 어느 정권하고 용납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뭐 그 권력이 스스로 만들어지냐, 지가 알아서 커야지. 이래놓고 크려고 자기 정치하면은 크려고 하면 또 자기 정치한다고 또 잘라버리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치고는 양이 꽤 많았는데요.
눈이 내리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인데요. 야권에서 또다시 거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자 얘기를 했고요.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이제 그를 그만 놓아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조금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요? 하여튼 이 얘기가 지금 정말 뭐 수년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런 그 정치인을 네. 떠나서 저도 여성의 한 사람이고 또 딸의 엄마입니다. 네. 정말 불미스럽다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매듭을 잘 못 지어서 계속 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보수 야당으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이 상황도 네. 사실 또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청와대가 초반에 좀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 의미로 느껴지냐면 네. 정말 실력이 좋고 일을 잘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과오는 네, 묻어둘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면 예. 그런 잘못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만약에 그 탁현민 행정관의 뭐 언행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본 직접 당사자나 아니면 그 상황을 본 많은 그 특히 젊은 층의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특히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좀 보면 좀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고 예.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제 또 이 젊은 층의 여성은 그걸 과연 이제 다른 보수 여당들이 이제 공격하는데 그럼 그 당은 얼마나 또 성평등이 이루어진 정당들이냐라는 예. 면에서 또 이제 곱게 보이지만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국감 때 임정숙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거 아닌가? 예? 첫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따로 약속을 드렸다기보다는 탁현민 행정관한테 조금 겨울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을 또 바꾸시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조금 더 고생해 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네, 비서실장은 조금 더 일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예. 근데 야당은 계속해서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대략 연말쯤은 이제 일 그만두고 자기 역할을 매듭을 짓고 청와대를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날짜는 못 박지 않았지만 첫눈이 내리면이라고 해서 첫눈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게 발목이 잡혀버린 것 같아요. 예. 첫눈이 오는 거는 오면 날짜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게 희화화되고 야당들로서는 그냥 틈만 눈 한번 내리면은 그냥 그 속된 말로 심심풀이 삼아서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은 탁현민 행정관이 어쨌든 야당도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 기획력, 또 이벤트 연출력 이런 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도 야당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는 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북스럽죠. 거북스럽고 빨리 그만뒀으면 싶은데 또 저런 임종석 실장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툭툭 던지는 잽이 임 실장이나 탁현민 행정관이나 또 정권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만두기보다도 오히려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되고 나면은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될지 또 미정인 상황이라서 계속 논란이 부담스럽게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 여성 아까 그 탁현민 행정관 문제된 부분 같은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정치인이죠. 근데 어쨌든
좀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적절히 평가를 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예. 보니까 뭐 당대표 나와도 너무 이제 낙선될 것 같은데 그 아주 그 똑똑하신 분이 그런 건 안 할 것 같고 예. 차차히 준비해서 뭐 국회의원부터 준비해서 대선 노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뭐 박지원 의원이 많이 아시죠? 예. 되게 뭐 타당한 이런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탁현민 행정관한테 보여주는 이런 어떤 젠더 평등에 대한 이런 열의 네. 같은 것들을 내부에 문제 있는 정치인들한테도 똑같이 해주면 국민들이 그냥 좀 약간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는 차기 대선의 뜻이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는 길은 이번에 2월,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복귀하거나 예. 아니면은 4월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더 길면은 다음 2020년 4월 총선에서 돌아오는 건데 그 세 가지가 다 녹록지 않은 겁니다. 예. 당대표 선거는 좀 전에 박지원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 본인도 예. 알고 있다. 이거고 또 그 다음 지방 보궐선거는 지역이 창원인데 창원시장 선거 공천 지난번에 잘못해가지고 도지사까지 넘겨줬다는 그런 야권 예. 내에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서 그것도 녹록지 않고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잃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찍이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이제 SNS를 통해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다음 총선밖에 이 복귀 기회가 없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길다. 그때까지 내가 알겠습니다. 내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